30강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폭염이 좀 누그러진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그리고 인문학 가옥에서 매일같이 울던 매미들이 다 사라졌는 거 짝짓기 해가지고 다 날아갔는가 봐요. 그래서 매미 소리가 안 나니까 좀 좋기는 합니다. 오늘 30강인데요. 그 함축과 생략에 의해서 시가 완성됩니다. 시는요, 함축과 생략의 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가 완성되거든요. 또한 비판적으로 사유해야 난해한 시를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시는 자기 고백이죠. 자기 고백. 네. 외면적 실제뿐만 아니라 내면적 실제를 또 가시적 현실뿐만 아니라 그 현실을 드러냄으로써 인간의 삶에 더 깊이 관여하고 다가가고자 하는 것이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인간의 삶을 더 깊이 그 시가 견인하고 있다는 그 말 이해하면서 오늘은 시의 이치, 그리고 뜻, 상상력, 품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시의 이치, 뜻, 상상력, 자연스러움의 품격을 끌어올려라 이랬어요. 굉장히 거창하죠? 뭘 시 쓰는데 이렇게 뭐 복잡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저도 참 의아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시의 이치라든지 뜻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뭐 자연스러움의 품격을 높이는 당연한 말이에요. 예. 이건 이런 말 알 필요도 없이 시는 쓸 수는 있습니다. 시의 이치입니다. 사물의 정당하고 당연한 존재, 그런 당연한 조리, 그런 것을 이치라고 합니다. 이치. 그 다음에 뜻은 잘 아시고요. 상상력은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거거든요. 이 시인은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걸 잘해야 돼요. 네, 정말 머릿속으로 그려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러움의 품격을 끌어올려라. 시집기 하는데요. 너무 인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천우무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꿰맸는데 꿰매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된다. 그게 천우무붕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이게 서로 갖다 놓는데 자연스럽게 갖다 놔야지 너무 억지로 말을 끌어오면은 참 이상해요. 네, 그래서 그런 품격을 끌어올려라. 막혀있으나 통하고 통하면 거침이 없다. 당연한 거예요. 이 말 앞에가 뭐가 붙어야 되냐면은 이치가 있으면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이치가 있으면 막혀있으나 통하고 통하면 거침이 없다. 그 말입니다. 표면적인 의미를 초월하는 사유를 만들어라. 초월이라는 말도 어렵고 사실 사유라는 말도 어렵습니다. 제가 사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의했어요. 생각의 끝지점이다. 네, 사유 말만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각의 끝지점. 그러니까 그 생각의 끝지점은요. 오늘의 생각의 끝지점이 어떤 생각의 끝지점이 있으면요. 내일도 그 생각의 끝지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진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또 그보다 더 진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사유 얘기했는데 표면적인 의미. 그러니까 표면적인 의미는요. 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필적인 요소를 많이 이렇게 함유하고 있어요. 표면적이라는 거. 그 표면적보다는 그 내면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이렇게 시로서 나타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그 사라짐이 내 존재를 확인해준다. 그 사라짐이 내 존재를 확인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 사라짐, 나하고 같이 있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나하고 같이 있지 않지만 내 존재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 낮에 어떤 분이랑 식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분 안 계시죠? 근데 안 계시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확인된다 그 말이에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더라도 이런 말 정도는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시의 이치라든지 어떤 상상력이 극대화된 어떤 시 한 편을 낭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월주의보입니다. 윤문순 선생님께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만월주의보 김지윤. 담장 밑에 표정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입을 맞추고 바람을 불어넣으니 달입니다. 빗자루로 마당을 쓸면 구름도 집을 떠납니다. 두 손에 물을 묻혀 얼굴을 닦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씻어도 닦이지 않는 표정이 있습니다. 혀를 입술에 대보지만 나는 맛이 없습니다. 나는 내 맛을 알고 싶습니다. 입을 벌리고 달콤한 생각을 하며 달콤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달을 보며 수박이라고 말하면 달에도 줄무늬가 생길까요? 눈을 감고 손을 터듬거리며 이건 냉장고, 이건 TV, 이건 의자. 모서리에 등을 기대 앉으면 불안도 지탱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입을 맞춘 달이 언제 저곳까지 차올랐는지 봄이라고 말하는 동안 봄이 오고 지구의 모든 목련나무 꽃들이 달로 한데 모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나를 본다면 어떤 표정으로 보일까요? 내가 다시 지붕이나 마당, 골목에 내려앉습니다. 네. 역시 그 낭송가님의 그 낭독으로 들으니 참 좋죠. 입체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두 분 또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어떤 캐릭터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만월주의보입니다. 주의보라는 것은 폭우나 해일, 홍수 이런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는 겁니다. 주의보.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월이니까 보름달이죠. 달이 크게 뜨니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시를 짓는데 이 제목도 참 멋지게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이 시의 어떤 평론을 보면은 제목이 시의 90% 이상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평론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아니면은 그냥 사랑 이런 식으로 낙엽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고급스럽게 제목을 붙일 수 있도록 항시 노력해야 됩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담장 밑에 표정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이죠. 여기서 만월주의보라고 있으니까 지금 달빛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 달빛을 표정으로 지금 환치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달도 되고 나도 되고 달빛도 됩니다. 이게 상상을 지금 증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력. 네. 입을 맞추고 바람을 불어넣으니 달입니다. 또 달빛이 이제 비치니까 지금 죽어있죠. 표정이 없어요. 희뿌연한 그런 표정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숨을 불어넣는 거죠. 입을 맞추고 숨을 불어넣으니까 이제 달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빗자루로 마당을 쓸면 구름도 집을 떠나갑니다. 근데 여기는 이 구절은 이 행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겠습니다. 두 손에 물을 묻혀 얼굴을 닦습니다. 세수하는 거죠 지금. 뭔가 정신 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씻어도 닦이지 않는 표정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달빛처럼 표정이 없는 어떤 빛이 내 얼굴에 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건 표정 없는 거잖아요. 표정 없는 겁니다. 강아지한테도 예를 들면 사람이 막 소리 질러가지고 머리 펴는 것보다도 표정 없이
딱 쳐다보면 강아지도 바로 알아듣는답니다. 사람들도 가장 무서운 사람이 표정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실없이 매일 웃기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웃는 게 제 장점이에요. 저는 화낼 때도 웃고 사람하고 말할 때도 웃고 그냥 웃는 거예요. 이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가 오늘 좀 기분이 안 좋다든지 뭐 그러면 제가 생각난대요. 빵긋빵긋 웃으니까 그런 좀 실망의 아이콘이다. 어렸을 때 그런 말을 좀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변하지 않는 표정이 내 얼굴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씹는 거예요. 혀를 입술에 대보지만 나는 맛이 없습니다. 내 입술에 내가 뱉는 거예요. 내 달빛이 나고 달이 나고 내가 또 달빛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그거를 지금 맛을 보려고 대보니까 맛이 없어요. 달빛이. 나는 내 맛을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짠지 다른지 알고 싶은데 맛을 몰라요. 지금 내 자신이니까. 네. 입을 벌리고 달콤한 생각을 하며 달콤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참 멋있는 말이에요. 달콤한 생각을 하면 달콤해지고요. 나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 돼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네? 나는 우리 애들은 다 잘 될 거야. 믿고 있으면 잘 됩니다. 근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네. 그냥 자꾸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애들 나가서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불안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긴장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죠. 달을 보며 수박이라고 말하면 달에도 줄무늬가 생길까요? 그거 넣으시고요. 달을 보며 수박이라고 부르면요. 저 달에 줄무늬가 생길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흰 말을, 우리가 흰 말 있잖아요. 흰 말을 수박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얼룩말이 될까요? 그런 말이 똑같죠. 예를 들면 이런 어법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어법은 확실히 외워놓으라고 그랬죠. 제가 눈을 감고 손을 더듬거리며 이건 냉장고, 이건 TV, 이건 의자, 모서리에 등을 기대 앉으면 불안도 지탱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줄 그어놓으시면 됩니다. 불안도 지탱하는 힘이에요. 네. 희망만 지탱하는 거라든지 무슨 막대기나 뭐를 받치는 것만 지탱하는 게 아니에요. 불안이나 절망도 우리가 사는 하나의 힘입니다. 네. 힘이에요.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넘기겠습니다. 입을 맞춘 달이 언제 제국까지 차올랐는지 제가 이제 무슨 맛을 알으려고 맛인지 알려고 입을 맞춘다겠죠? 달이 지금 저 올라가 버렸어요. 차올랐다는 것은 만원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보름달이라는 얘기죠. 봄이라고 말하는 동안 봄이 오고 봄이라고 말하는 동안 봄이 오지 그러면 여름 오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하기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여름이라고 말하는 동안 여름이 오고 그렇게 해야지 여름이라고 말하는 동안 가을이 벌써 와 있고 이것도 되기는 되지만 어법상 맛이 없어요. 말의 맛이. 지구 모든 목련나무 꽃들이 달로 한데 모였대요. 지금 봄에 하얀 목련나무가 지금 달로 지금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나를 본다면 어떤 표정으로 보일까요? 내가 다시 지붕이나 마당, 골목에 내려앉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달빛이 목련꽃으로도 되고 또 목련꽃이 달빛으로도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참 재밌어요. 보면은 이 언어를 이렇게 그냥 재밌게 맛깔나게 이렇게 하잖아요. 언어의 유희. 근데 유희도 어떤 뭐 장난이나 농이 섞인 유희가 아니고 언어를 유희를 통해서 시를 극적 표현을 더 심도 있게 심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읽으면요, 천천히 마음이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막 급작스럽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내 마음이 서정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 움직인다는 것은
그래서 힐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교에 머물지 아니하고 문장 흐름 위에 자신의 감정을 일치시키는 그런 좋은 시 한 편 읽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초록그늘 입니다. 제가 쓴 시인데 뭐 그렇게 좋은 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큰 거 상 하나 받은 작품이에요. 초록그늘입니다. 그늘은 원래 흑백만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시를 쓸 때요. 그늘의 색칠하기라는 저만의 독특한 그게 있습니다. 노란 그늘, 파란 그늘, 하얀 그늘, 검정 그늘 뭐 이렇게 색을 내가 칠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도 많이 칠하고 있대 이제. 아무튼 그 그늘은 흑백만 있습니다. 사다리 침대를 타고 느티나무를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는 여기서 그늘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지금 높은 나무를 좀 올라다니고 있어요. 이 그늘이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옆으로 갔다 그러죠. 그늘이 밤에는 없어지고요. 나무에 걸터앉는 바람 소리에 가만 귀 기울인다. 가지 끝마다 몸피 들추어. 몸피는요 나무의 껍질이 아닙니다. 나무의 몸통의 두께를 몸피라고 해요. 잘못 알고 계시는데 참 많더라고요. 몸피하니까 피하니까 껍질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몸통은 이게 둘레예요. 아득히 바라보면 비탈에 화관을 쓴 태양이 병정처럼 터덕터덕 걸어오고 있다. 비탈에 탈에는 이제 잘 알죠. 실타래 뭐 이러잖아요. 손으로도 이렇게 타래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화관은 머리에 쓴 꽃 화관입니다. 여기서 빛이 병정처럼 터덕터덕 걸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빛이 이제 이렇게 좀 오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오르간 소리가 연한 이파리에 한 소절씩 머무는데 저마다 창문 하나씩이다. 나무 이파리를 하나의 창문으로 본 겁니다. 나무의 문은 나무 이파리. 나무는 엄청나게 무수한 창을 갖고 있죠. 근데 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창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창입니다. 엄청난 이파리를 갖고 있어. 창을 이 속에 마음의 창은 하나가 아니에요. 켜켜이 햇살을 받고 나서야 텅 빈 창문에 하늘을 들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아직 어린 피의 힘으로는 가누지 못해 슬며시 뒤돌아 잔물결로 흡적입니다. 지금 연두빛 나는 아주 연한 이파리에 지금 이게 되기 때문에 그 연한 이파리들이 지금은 힘겨워요. 그 말입니다. 목화송이처럼 부푸른 흰 구름의 환한 그늘을 이렇게 했어요. 흰 구름의 환한 그늘. 굉장히 수법이 좋습니다. 이거는 관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관조 배웠죠? 관조는 세 가지 그 자각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느낌의 자각, 성찰의 자각, 신비의 자각. 관조라는 것은 어떤 물체나 사람을 꼼꼼히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성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인들은 그게 하는 말들을 내가 바라본 것들이 하는 말들을 받아 적는 거예요. 그게 관조입니다. 근데 뭐 말은 쉬워요. 근데 이제 느낌의 자각이 있어야 돼. 그것과 저 나무와 내가 서로 교감하는 자각, 느낌. 그 다음에 성찰의 자각.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나무가 되는 성찰의 자각. 그 다음에 신비의 자각은 그 나무가 사람으로서 태어나는 자각입니다. 그러니까 느낌, 성찰, 신비의 자각은 반드시 알아놓고 다음에 글 쓸 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흰 구름의 환한 그늘이에요. 한 바구니 가득 쓸어 담은 나무. 누군가 이 길을 지나갈 때 그늘 엽서로 내어놓으려는지 누가 이 길 지나가면 그늘 엽서 한 장씩 해서 이제 아유 뭐 이렇게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또 오십시오 그립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제 몸 열고 나오는 이파리마다 가장 낮은 자 가장 높게 오실 일을 위해 예수님이죠. 상긋한 연두빛 웃음을 건다. 상긋하다 그 말은 밝게 살짝 웃는 거예요. 상긋한 웃음. 몸의 것 다 비운 후에야 비로소 초록으로 물드는 그의 몸.
사유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몸의 것을 다 비워야 돼. 그래야 초록으로 내가 물이 드는 거예요. 몸의 것을 안 비워놓으면 어떻게 들겠어요? 완벽한 초록으로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몸은 그늘입니다. 그늘이 초록으로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몸의 것을 나무의 몸의 것, 나무 이파리에 있는 건 다른 색을 다 비워야 반드시 초록으로 물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초록 그늘이라는 그 제목이 나오게 됐습니다. 초록 그늘은요, 요즘 시절에 맞는 시죠. 예. 시가 거대하거나 완벽하거나 새롭지는 않지만은 뭔가 서정적으로 이 감성을 이끌고 가려고 저도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는 느낌과 감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